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테슬라 차량이 줄을 서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로봇이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같은 회사 이야기라는 게 지금 테슬라를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오늘은 그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거창한 지표가 나온 날은 아니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거래도 많지 않았고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조용했죠. 그런데 지수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 소식,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인 발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미래 쪽으로 베팅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항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보다 이야기가 있는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테슬라는 늘 포함됩니다. 해외 테크 스톡 쪽에서 꽤 이상적인 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배송량이나 등기 실적을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시장은 이미 테슬라를 분기 실적으로 재단할 종목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낙관도 아니고 희망회로도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 얘기에서 로보택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직은 멀었고 언젠가 될 거다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어요. 과거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될까 말까를 묻지 않고 어디까지 왔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진행되는 테스트, 점점 구체화되는 시나리오들, 이걸 시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진행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의 시간표가 다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표가 바뀌면 평가 방식도 같이 바뀝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 전 트림의 출고 일정이 2026년 2월로 밀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위기다, 문제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닌데요.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주문이 밀릴 정도로 대기 수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어떤 시장인가요? 가격 경쟁도 가장 치열하고 기술 경쟁도 가장 냉정합니다. 그 시장에서 전 트림이 대기 상태라면 이건 약세가 아니라 체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버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나 AI와 첨단 기술을 주제로 공식적인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 만남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죠. 자동차 CEO가 아니라 AI와 미래 기술을 논의할 파트너로 국가 정상과 마주 앉았다는 점. 이건 테슬라가 기업 매매를 넘어 국가 단위 전략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오면 평가 기준은 또 한번 달라집니다. XAI 연말 행사에서 나온 장면들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로봇이 등장하고 AI 캐릭터가 무대에 오르고 기술이 설명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제시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기술 기업들이 이 단계로 넘어올 때마다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긴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투자자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테슬라는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받는 회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지 아니면 뒤에서 실적 숫자만 기다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